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물건의 히스토리 뒤지기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보는 겁니다. 등기부도 보고 어떤 일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쉽겠지만 제가 써놨지만 그냥 이런 것도 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거 보다 보면 재밌거든요. 일단은 2004년도에 증여가 되었습니다. 증여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할까요? 대부분 증여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끼리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증여를 하면 증여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증여를 하려면 배우자끼리는 공제가 있으니까요. 유급공제가 있죠. 유급공제가 있어서 지금 배우자끼리 증여를 해서 좀 세금을 줄이는, 양도세를 좀 줄이는 그런 일들을 하죠. 어쨌든 증여가 되었습니다. 김씨이고요. 주소지가 같습니다. 전 소유자와 같은 거 보니 주소지가 같은 거니 부부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는데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박씨가 전입되어 있는데 저 박씨는 전 소유자입니다. 증여 전의 전 소유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우자끼리 증여를 하고 그 전에 전입된 상태로 그대로 놔둔 걸로 보입니다. 근저당보다 전입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는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는데요. 근저당이 2011년도에 설정이 되었는데 2억 3억 가까운 금액이 설정되었고요. 근저당이 이전이 됐는데 원래 처음에는 새마을금고였잖아요. 새마을금고였다가 이전이 됐는데 개인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확정채 권태의 변조로 개인에게 이전이 됐죠. 즉 개인이 NPL로 매수를 한 건데 이런 경우 참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는 유동화로 넘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대부업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개인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NPL 이전은 법인밖에 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개인이 되지 않죠. 이때 당시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에게 이전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질권까지 설정했습니다. 당연히 이 돈이 다 없었으므로, 질권으로 해서 새마을금고에 빌려서 충당을 해서, 확정채권 대입 변제로, 매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 근저당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그 다음에 권리시권자 제출되었는데 근저당을 매수를 했는데 2016년도에 매수를 해놓고는 매수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는 NPL로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채권 최고액을 먹기 위한 작업들을 하겠죠. 작업들을 하는데 근저당권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채권 최고액이 아직 많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확정채권 대위인지를 NPL처럼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관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물건이 25평형인데요. 3천만 원이 25평에 3천만 원 밀릴 수가 없죠. 밀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추정한다고 써놨는데 사실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밀렸는지 어느 정도 보면 여기에 언제부터 밀렸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는 밀려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이게 10년 이렇게 넘은 건지 아닌지 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관리소에서 수리를 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이 또 인수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근저당 이전을 했잖아요. 확정채권 대위 변제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금액이 이 1순위 근저당이 1.58억입니다. 근데 이 물건의 감정가는 2.63억이죠. 즉, 이 물건은 이제, 바로, 낙찰이 되어야 이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를 할 텐데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는 물론 채권 최고액이니까 좀 더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경매로 넘긴 사람은 이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제3채권자입니다. 제3채권자가 강제경매로 넘긴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강제경매로 이렇게 3천만 원으로 경매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는 건데 순위로 본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전부 다 배당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강제경매가 배당을 받을 테니 물론 압류도 있지만 일단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금액은 빼고요. 그 다음에 강제경매로 배당을 받을 테니
얼마가 되든 어쨌든 이 물건은 얼마가 낙찰이 돼야 돼요? 적어도 2.58억 근저당이 전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낙찰 안 되겠죠. 감정가가 1.63억이므로요. 그래서 그런지 법원에서 이렇게 매수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자, 즉 경매로 넘긴 김씨에게 매수 통지가 발송됐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매수 통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써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받았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뭐 변제하고 남을 금액이 없다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해가지 않을 경우 경매가 취소된다라는 거 알려줍니다. 즉 2.58억이 충분히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달라는 거죠. 그 금액으로 매수 신청을 해놓으면 이 금액을 매수 신청이 되어 있으면 이 아래로 입찰자가 있다면 이 매수 신청한 사람이 가장 높게 입찰한 거나 다름없으므로 낙찰자가 될 것이고요. 이 위에 입찰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법원에서 나갔는데 채권자 김씨는 일주일 이내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 날 도달을 했는데요. 26일 돼서 법원에서 기각결정 정보이 발송됐죠. 기각결정 정보이 발송됐으므로 뭐예요? 이거는 경매는 기각이 되었다는 거죠. 즉 이거는 경매를 진행시켜도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므로 진행을 하지 않으니 이 물건은 기각이 됩니다라고 최종 기각을 발송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근데 왜 경매가 취소가 안 된 걸로 나오냐고요. 당연히 이런 거는 빨리 취소를 해야죠. 지금 이게 나와있다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법원 사이트에도 그렇게 나와있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물건들은 빨리 좀 내려서 좀 혼란이 없도록 좀 처리했으면 하지 않을까. 괜히 열심히 봤는데 결국은 문건 처리된 걸 보니까 기각된 거잖아요. 그럼 볼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이처럼 물건을 그냥 보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근저당도 보고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고 등기부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별로 이렇게 또 할 수 있겠구나. 관리비도 이렇게 미납이 되는 경우도 있네. 조심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매수 통지도 발송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보는 그런 습관들을 익혀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건 히스토리 뒤지기라는 글로 써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